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여기는 DC 오늘은 좀처럼 모시기 힘든 거물급 인사를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 산업외교 총사령탑이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정책에 들어있는 걸 보면 이게 다 중국을 겨냥한 건데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고 그럼 바로 우리나라 경제 여파로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확실하고 이런 글로벌 경제 환경인데 이 와중에도 사실 기회는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중국이 진짜 승자 독식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제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돈이건 기술이건 뭐 사람이건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다른 나라들은 그 주변 국가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미중 간에 이게 이렇게 간 게 악화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중국 말고 다른 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지금 다시 뜨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우려의 요인은 있습니다. 저 중국으로의 수출이 옛날처럼 그렇게 호황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의존했던 기업들도 좀 어려울 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좀 우리가 더 기회가 열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진짜 한 4, 5년 전 그 상무관 시절 때랑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한국 기업의 그 미국에서의 위상이 엄청 달라졌어요. 반도체, 배터리, 뭐 그 전기차, 한국 기업이 그 미국의 그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미국에서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제3국 동남아라든가 인도 그런데도 중국으로부터의 전이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과의 그 이게 좀 무역이나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비중을 그쪽에서 우리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그 아파트 집 구하러 다닐 때 그 가전제품이 빌트인 돼 있을 때 한국 제품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안 좋아했대요. 그래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뭐 LG 삼성 뭐냐 이거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엔 LG 삼성 들어가 있으면 와 여기는 이 최고급을 쓰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예.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예. 미국 제품 들어 있으면 아 신경 안 쓰네 여기 이러고 LG 세탁기, 삼성 텔레비전 들어가 있으면 와 이제 여기는 그래도 좋은 거 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 아니, 부동산 하시는 분한테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지금 뭐 뉴욕이건 뭐 어디건 최고 호텔 들어가 보면 진짜 삼성, LG 네. 그 브랜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시절에 또 이제 그 우리 그 세탁기 관련해 가지고 세이프가드 막 이 네, 그래서 분쟁이 진행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 관리들이랑도 이게 뭐 논쟁하고 하다가 이제 또 사석으로 가면 근데 우리 집도 LG 그 세탁기 써. 근데 정말 좋아. 그래서 그 미국 그 저 뭐 특정 제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 진짜 이게 고장도 잘 맞아요. 나고 네네. 진짜 미치겠다고 네. 그런 그 개인적인 얘기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 한국을 그때 그 일기 당시에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부자인 나라로 생각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문점 쪽 네, 네, 헬기 갔었죠. 타고 네, 갔었죠. 뭐 이렇게 갔다 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헬기 타고 가면서 밑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 대도시 막 부근에 막 공장이 네. 굉장히 그 현대화된 것 같은 그런 공장이 있고 하니까 저게 뭐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저게 뭐 반도체 공장이다. 뭐 이렇게 옆에서 얘기했더니 미국도 저렇게 이렇게 돼야 돼.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과 이런 첨단 이거를 많이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한국을 저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건 고맙긴 한데 야 니네 그렇게 잘 사니까 돈 많이 내 뭐 이럴 것 같아서 또 걱정도 되고. 정확한 지적인데요. 트럼프 1기와 2기와 지금 지지자들이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중서부의 그 백인 남성들 이게 이제 어떤 전형적인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대학 교육을 받은 그리고 또 여성들도 이게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그 당시에 경제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다. 성격적으로는 좀 결함도 있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피곤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난세에는 저렇게 트럼프 같이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떻게 보면 educated 된 캘큘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이제 통상뿐만 아니라 투자 공약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에서 뭘 사는 걸 좀 제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부두 예. 항구에 보면 보통 이제 컨테이너 들어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네, 크레인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게 뭐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 크레인에서 어떤 그 정보 수집하는 예. 그런 모뎀 이게 발견이 됐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우리 1980년대에 일본 경제가 막 일본이 몰려오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락펠러 센터 사고 뭐 네. 등등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런 저 반발심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그런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과는 이런 그 민감한 기술이나 특히 이제 국방 요새는 기술이 국방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에도 다 사용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구분이 네. 어렵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 1960년대인가요? 그때 그 아폴로가 이제 달 들어갈 때 그때 사용됐던 반도체보다 지금 우리 핸드폰에 있는 반도체가 더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미국에서는 저 중국 기업들이 여기저기 막 그 민감한 기술이나 앞선 미국의 기술을 이렇게 인수합병해서 어떤 경영 노하우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걸 우려해서 그걸 이제 지금 막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인데 중국 자본이 뭐 기업을 사고 자산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 거를 중국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미국 정부의 핵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이 경제가 안보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격이 좀 상승이 되더라도 막을 거는 막아야 된다. 지금 이게 그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핵심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옛날 톰과 제리 그 디즈니 영화 보면 쫓기고 뭐 네. 쫓고 또 뭐 이러다 보면 또 새로운 거 우회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내고 이게 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니폰 스틸에서 US 스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지금 뭐 백악관 그리고 뭐 미국의 주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뭐 또 반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방국에서 지금 미국에 아주 쓰러져가는 그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효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미국 내 감정이 그런 판인데 중국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 있는 것 중에 강제 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부두에 있는 크레인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뭐 철거를 해야겠지만 예. 뭐 자산을 사뒀던 거 이런 거를 강제로 매각시키게 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 월드에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틱톡, 예. 틱톡이 지금 이제 중국의 바이텐스 그 네, 모회사 그렇죠. 예. 있는 중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금지하겠다, 예. 혹은 뭐 이거를 매각시키겠다,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거는 사실 좀 무리가 법적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무리가 거-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또 대법원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고 네. 이제 그 재판으로 다뤄질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미국 법제 하에 모든 가능한 그런 예외나 뭐 이런 걸 찾아서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거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게 좀 문제가 됐었고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역시 이 환율 문제가 또 한번 논란이 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환율도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 무역 적자처럼 중시하는 그런 그 경제 변수 중에 하나고요. 사실 우리 그 한미 FTA 협상 당시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계속 이 환율을 그때 그 무역 협정으로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이 심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버텨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프타가 USMCA로 이제 개정 협상되면서 거기에는 그 이제 환율 과정이 그 환율 규정이 꽤 강한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기가 온다라 그러면 이 환율도 통상의 어떤 그 체제로 굉장히 강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이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국가들이 예. 좀 이제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가지고 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수출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출이 또 이제 그 올라가는 효과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불공정 행위를 강력한 이행 수단으로서 그런 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 트럼프가 하겠다는 전략적인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 공약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 중소부가 이게 그 러스트 벨트 제조업의 핵심 분야고 또 거기가 사실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백인의 중년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뭐 경제 구조가 뭐 디지털로 급격히 막 전환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코딩을 갑자기 배워가지고 재훈련 뭐 이런 거 하면서 코딩을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떤 존엄성 차원에서 가정을 꾸리고 뭐 이렇게 과거처럼 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으로는 안 되고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돌려와 가지고 특히 중소부나 이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또 이제 기본적인 그 생각이 철학인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디지털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신기술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계속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아시아에 뒤처져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 혁신을 위해서도 제조 기반이 있어야 이게 혁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그 싼 대로 아웃소싱하고 미국에서는 핵심적인 뭐 마케팅이나 R&D 뭐 이런 것만 남겨두겠다 해서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제조 시설이 다 한국, 일본, 뭐 대만으로 넘어간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 혁신이 안 된다라고 지금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조업을 끌어와야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굉장히 그 뭐랄까요 챌린지도 있죠. 이게 미국은 워낙 원가 구조가 높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텍사스 쪽에 가서 이제 반도체 요 관련된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이. 그러니까 이제 고급 인력 아주 그 박사급 뭐 고급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디시플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제조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들었던 거는 한국이나 이제 대만 이런 데서는 뭐 이제 반도체 공정 돌리는데 그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막 어떨 때 새벽 1시, 2시 이때 딱 고장이 나면 한국 같으면 바로 그냥 새벽 1시, 2시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장났다. 그럼 바로 그냥 뭐 10분, 15분에 달려와가지고 아침 되기 전에 바로 이제 고쳐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워낙 엄청난 거다 보니까 뭐 1시간, 2시간만 놀려도 그 손실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에 고장나가지고 전화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봅시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주말 토요일 날 뭐 고장났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봅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제조 부흥 차원에서 어쨌든 트럼프는 내연기관차 네, 그렇죠.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또 입장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오일, 가스 뭐 이런 그 옛날에 그 셰일 가스나 뭐 이런 그 전통적인 화석 연료 그거를 또 아직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IRA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좀 동력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재생이건 전기차 배급이건 배터리건 뭐 이렇게 됐던 건데 이 동력이 좀 또 상실 내지는 변화를 가져올 그럴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전기차 수출, 배터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그렇게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수출이나 이런 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나 제약들이 있던 게 장벽이 낮아지면 오히려 수출이 늘 수도 있겠다. 사실 뭐 좀 예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공약상으로는 그런 전기차니 뭐 IRA 그 소비자들한테 보정 주는 거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미래 테크놀로지거든요. 계속 이제 중국에 뒤지다가 갠신이 지금 조금 이제 해보려고 막 이래 동력이 일어나는 판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제 완전 이걸 또 중지시킨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이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그 어떤 반발이나 푸시백이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이 전기차 지금 제조 기반이나 테크놀로지 지금 개발하고 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같은 맥락에서 그 친환경 뭐 이런 기후 이런 쪽은 트럼프는 아예 무덤덤하더라고요. 그 지하 자원도 화석 연료도 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던데 네. 그 공약도 그 중서민 계층에는 좀 먹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사실 중서부나 뭐 이런 일반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젊은 세대야 이 그 기후 변화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쪽은 또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1기 때도 그 파리 협정을 그냥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기 때도 지금 어떻게 또 돌발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 하지만 저는 기후 변화 측면에서도 4년 전이랑 또 지금은 확 달라졌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유럽은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이 어떤 혁신이나 이런 거를 또 촉발시켜 가지고 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럽에 앞서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무리 트럼프가 오더라도 이게 완전히 빠꾸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는 좀 메인스트림화 되었고 지금은 소비자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젊은 직원들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탄소 중립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력이 또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트럼프 집권 2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경제 정책들을 알아봤는데 다음 혹시 시간 되면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든지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모시고 트럼프 2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8개월가량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트럼프 1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DC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